네, 스타 토크 불독 오늘 MBC 경남 스튜디오에 세 분 나와 있습니다. 유주성 교수, 김재수 의원, 정남은 계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 또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딱 되는 해입니다. 지방자치, 또 지방분권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좀 반가운 일이 아닐까 싶어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91년에 지방자치가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로부터 32년이 지났는데요. 작년 12월에 정말 의미 있는 법 두 개가 통과가 됐죠. 그 하나가 지방자치법이고요. 또 하나가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것이 전면 개정되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견이 존재했기 때문에 굉장히 난항을 거듭하던 끝에 종국에 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체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지방자치에 있어서 이 자치경찰의 부활이 갖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 치안행정의 자치분권성입니다. 특히나 우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 안전이라든지 아동, 청소년, 그리고 여성, 그리고 이 교통이나 민생 치안 분야를 이제는 중앙에 있는 경찰청이 일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 경찰청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치안 행정과 그리고 지방 행정이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된 치안 서비스를 정책을 개발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면 치안 행정의 민주성을 저희가 들 수가 있을 건데요.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권력보다도 이 경찰의 권력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방 사무와 연관되는 업무를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민주성이 좀 확보가 됐다는 측면, 이 두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아동 학대 그리고 사실 극단적으로 엽기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사건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교육청이나 행정기관에서 하는 이 서비스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기관 협의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성이 떨어지고 유연성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 사무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사무로 대두될 거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국가경찰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 SPO라는 제도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2012년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담 경찰관을 두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제주도에서는 SSPO라고 해서 학교 안전전담 경찰관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요.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기존의 국가경찰에서 하고 있는 학교 담벼락 안에서의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담벼락 밖에서의 CCTV라든지 아니면 불량식품 이런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치안에 좀 사각지대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노력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교 안팎에 있는 공간 자체가 안전한 공간으로 갈 수 있게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 폭력이 장기적으로 예방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해서 지금 저희가 거의 시군구에서 모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구에서 하는 통합관제센터는 거의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치안 서비스의 질이 사실 썩 좋지 않다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항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CCTV 통합관제센터가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면 자치경찰과 같이 연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다든지 할 수가 있고요. 치매노인 실종이라든지 자살 위한 신고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건 처리와 동시에 행정의 복지 서비스하고 연계된 지원 서비스가 동시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 보기에는 치안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새로운 시도에 관해서는 기대와 우려와 공존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기대되는 점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찰청에서 오신 계장님이 아마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기존의 경찰 내부 조직에서 생활안전과나 여성 청소년과는 사실 중요 부서가 아니었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 중요성이 좀 낮게 인식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었는데요. 이것이 자치경찰 사무로 독자성이 강화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도민 입장에서는 가장 우리 삶에 밀접한 이 부서가 이제 어느 정도의 위상을 좀 강화하게 됐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기대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회적으로도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에 특히나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동폭력 그리고 학교폭력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치안 서비스에 대한 기대 효과가 분명히 기대가 굉장히 특히나 이 가정폭력, 아동폭력, 학교폭력 이런 데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이 자치경찰이 맡고 있는 이 사무에 대한 조금 더 이 전문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독자성이라는 측면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이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뭐 우려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경찰청 내부 안에 1부, 2부, 3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1부의 국가사무는 지금 국가에서 이제 지휘 감독을 하고요. 그리고 2부 수사사무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본부에서 지휘를 하고 그리고 3부에 대해서만 자치경찰위원회, 도지사 직속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을 하다 보니 사실 경찰청 내부에 살림이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선 경찰에 일선 현장에 계시는 우리 경찰관님들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 매뉴얼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조금 혼선이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더해서 이제 인사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1부, 2부, 3부가 각각 순환 보직이 가능합니다. 현재로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자치경찰 사무가 독자성이 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전문성을 갖기에는 이 서로 1부나 2부로 순환 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출될 수가 있고 전보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전문성이 좀 생길만 하면 전보가 된다든지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이 3부가 맡고 있는 자치경찰의 업무는 특히 1부, 2부의 공권력 행사보다는 조금 더 범죄 예방의 서비스 제공 개념에서 본다면 인권 감수성이 어느 1부, 2부보다 훨씬 좀 뛰어나신 분들이 오시는 게 사실 마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3부 자치경찰부가 갖고 있는 어떤 인권 감수성, 이 좀 업무의 특이성, 독자성 이런 걸 생각했을 때 현재 인사 시스템은 좀 그런 걸 충족하기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유 교수님 말씀에 좀 첨언을 드리면요. 결국 제도보다는 이걸 운영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만약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원래는 자치경찰을 하게 되면 이 자치경찰 사무가 예를 들면 도지사 직속에 그냥 뭐 어떤 행정기구로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라는 독립적이고 합의제 행정기구를 새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단체장의 예를 들면 의견이 올곧이 반영되지 않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만든 거죠. 그래서 위원회의 구성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 1명, 그다음에 도의회 2명, 그다음에 교육감 1명, 4명, 그러니까 7명 중에 4명 정도는 어쨌든 지방에 선출된 권력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거죠. 자치경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을 획득한 이런 단체장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 그건 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방 전체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데 있어서의 그 하나의 그 큰 틀에서 자치경찰 치안 서비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위원회라는 아주 독립적이고 합의적인 이런 행정기구를 만든 것은 그래도 비교적 이 정책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제도적 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은 바로 도민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이른바 자치경찰 조례안이 마련이 됐다고 하는데요. 김지수 의원님,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예, 아직은 조례안이죠. 통과되진 않았습니다. 예. 이 조례의 표준안은 사실 일선 어차피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
거의 이제 기존에 있는 경찰 조직에서 수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이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서 17개 광역 시도에 전부 다 보내주셨고요. 저희도 이 표준안을 근거해서 경남도청과 경찰청이 굉장히 여러 번 만나서 의견을 조율했고 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4월 중에 통과 목표에 있고요. 제목은 경상남도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고요. 제2조에 보면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해서 이 자치경찰 사무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보면 굉장히 자치경찰 사무는 무엇인가, 그리고 범위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구체적 사항 및 범위는 뭔가라고 해서 굉장히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이 자세하게 적시를 했고요. 아마 이것이 너무 디테일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선 경찰에서는 기존에 하시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을 이제 아주 업무 분장을 딱 이렇게 받게 되면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우려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 이 별표 1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는 저희가 지방 행정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만든 표준 조례안을 그대로 담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치경찰 사무에 혹시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상남도 지사와 경상남도 경찰청의 의견을 들어서 개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적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임명 그리고 선임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시되어 있고요. 더해서 사실 이 자치경찰의 업무는 대부분이 지자체하고 많이 협업을 이루어야 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행정 단위별이나 사무별 업무와 연계해서 실무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CCTV 아까 제가 통합관제센터 얘기했는데요.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업무 협업을 위해서는 경남도의 안전정책과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 협의를 그렇게 구성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열어두었고요. 그리고 더해서 마지막 11조에 보면 실제로 자치경찰 사무를 보는 경찰관님도 국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여러 가지 후생복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 경찰이 느끼는 이 업무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이 지방자치 공무원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도 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열어두어서 향후에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님의 노고에 저희가 어떻게든 행정에서 좀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동네 주치자들, 노숙자들, 그리고 정신질환자 분들까지 챙기시는 일선의 경찰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안 사각지대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민들께서는 치안 행정과 지방 행정이 연계된 그래서 보다 질 높은 치안 서비스의 수준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일선에 계시는 자치 경찰 사무를 하고 계시는 경찰관님의 노력 없이는 이 제도가 안착되기 힘들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치경찰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자치경찰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을 이 자치경찰 제도의 안착하에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고 함께 만들어 간다는 그런 좀 동반자적인 마음을 좀 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해서 지역 주민과 언론께서도 이 자치경찰제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늘 감시와 그리고 응원의 눈길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